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식사하고 들어오신 지 뭐 얼마 안 됐기도 했고 해서 좀 나른한 오후 시간이실 것 같은데 그냥 발표 내용 편하게 들어주시고 이후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슬랙으로 달라지는 업무 속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웨비나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 어, 이게 슬랙 자체만 좀 소개해드린다기보다 지금 현재 CRM을 도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신 뭐 고객분들이나 혹은 지금 협업 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어, 이뤄질 시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대유 넥스티어에서 슬랙 영업 그리고 세일스포스 서비스 영업을 맡고 있는 임태환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씩 발표를 하면서 좀 가라앉기를 기대하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표들을 보여드릴 때는 제가 카메라는 잠시 꺼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 내용에 앞서서 제가 속해 있는 데유넥스티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희 데유넥스티어는 세일스포스 서비스 도입을 위한 디지털 혁신 컨설팅, 그리고 시스템 구축, 그리고 라이선스 리셀까지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고객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모든 과정을 A에서 Z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세일즈포스 파트너사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함께하며 이제 차별화된 비즈니스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어, 이 역량을 인정받아 올해 국내 유일 컨설팅 서밋 파트너 등급, 네, 세일즈포스에서 가장 최상위 등급인 서밋 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들을 어, 가장 먼저 빠르게 적응하고 고객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파트너사가 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유 드릴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업무 시대의 협업의 현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협업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왜 우리를 도와줄 도구들은 늘었는데 왜 일이 더 복잡해진 것 같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랙이 제안하는 진짜 협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일스포스와 슬랙이 결합된 어, 화면을 좀 데모로 준비를 좀 해본 걸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업무 시대의 협업. 네, 업무를 돕는 도구는 늘었는데 왜 일은 더 복잡해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보와 소통의 단절입니다. 통합된 협업 체계가 어, 무제하면
데이터가 축적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고 이게 소통이 분절되는 이슈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저희가 그동안 어, 일을 해왔던 업무 혹은 소통을 해왔던 방식은 이렇게 툴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이걸 연결하는 걸 이 사람이 일일이 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협업 환경이 결여되어 있으면 영업은 이메일, 프로젝트 관리자는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의사결정자는 뭐 수동으로 결제 문서를 사인하고 뭐 이런 어, 실시간 공유가 되지 않고 좀 데이터가 누락되는 치명적 소통 장벽이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세일즈포스를 도입한 고객분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각각의 담당자가 CRM에 실시간 정보를 부지런히 남겨도 이게 다른 협업 부서에는 즉각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 보니 중요한 시점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빠른 논의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잦은 컨텍스트 전환으로 인한 생산성 누수입니다. 사실 이 슬랙이 좀 해소하고자 하는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 컨텍스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수많은 도구들을 도입하고 나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하고 컨텍스트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오는 화면 전환 텍스라고 하죠. 토글 텍스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12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혹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1200이 하루 평균 다양한 툴을 도입한 기업에서 업무를 이어가는 임직원들이 어, 겪는 컨텍스트 전환 횟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꼭 사용하고 계신 툴이나 이런 것에 국한되진 않고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뭐 사용하고 계신 툴을 화면을 전환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하고 또 다른 툴에 가서 이또 수정한 내용을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업무를 돕기에 다양한 시스템이나 소통 채널을 구비하셨는데 이게 한 곳에 모이지 않는다면 결국 핵심 업무에서 어, 정보 조회, 뭐 승인 요청, 채팅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컨텍스트를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치적으로 어, 계산해 봤을 때 이런 반복적인 흐름 단절이 인당 주당 약 4시간에 달하는 업무 순수 업무 시간 상실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최저 시급 기준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임직원 이 수십 명, 수백 명인 곳에서는 절대 작지 않은 비용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임직원들 입장에서의 내용인데요. 이게 컨텍스트가 전환이 계속 되다 보면 이제 이전에 복잡한 논리 구조 그리고 몰입 상태로 돌아오는데 약 9분,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최신 정보를 발굴하고 이런 정보를 취합하는데 이제 그동안의 시스템 간의 뭐 데이터 사일로나 뭐 이런 소통 채널에 대한 파편화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정보들을 긁어 모으고 준비하는 데만 매일 약, 약 60분이죠. 약 1시간의 시간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도구 간 작은 전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컨텍스트 전환은 이게 어,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뭔가 어,
의식적으로 느끼진 못하겠지만 이게 사실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이게 뇌의 인지적 피로를 상당히 많이 증가시키고 그렇다 보니 중요한 결정이나 뭐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산성 누수는 기업에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결국 현업 인직원 입장에서도 업무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지연인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와 소통 장벽, 그리고 잦은 컨텍스트 전환으로 그걸로 잃은 생산성과 효율이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전체 임직원이 한 60% 정도가 느린 의사결정과 승인 프로세스로 인해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 그리고 고객 대응이 지연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랑 흩어진 채팅방 속에서 그간 요청했던 내용들, 뭐 결제 요청 승인 찾아내고 쫓아다니느라 비즈니스 진행 속도가 치명적으로 정체되고 있다고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동 업무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런 현업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고부가 가치 업무가 아닌 반복적인 데이터 재기입, 그리고 결제 문서 확인, 그리고 수동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공유받는 거에 좀 허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수동 업무는 직원들의 업무 번아웃과 불필요한 휴먼 에러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슬랙이 제안하는 사람과 도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진짜 협업 방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일해왔던 방식은 이렇죠. 이렇게 그룹웨어 채팅, 이메일, 업무 시스템 등 이런 게 모든 게 흩어져 있고 어,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걸 사람이 일일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연결하는 데만 필요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누수되고 있었던 거죠. 슬랙이 제시하는 협업은 사람, 데이터, 도구들 간의 연결을 이 허브 역할을 해주는 WorkOS, 네, WorkOS 슬랙이 대신 해주고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슬랙이 이게 가능케 하는 부분은 이제 이게 슬랙이라는 워크OS가 어떤 시스템에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과 연동이 되는지에 대한 어, 통합성과 확장성에 대한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슬랙은 각 기업이나 부서에 맞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업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맞춤형 API 연동 그리고 이어 이제 AI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협업의 효율성과 통제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세일스포스 생태계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 뭐 세일스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커머스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제품들과 스밀리스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랙의 또 한 가지 큰 장점은 어, 조직 구조와 업무 흐름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랙은 대규모 조직에서도 유연하게 부서와 팀 이렇게 나눠서 유연하게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워크스페이스, 채널, 사용자 권한, 보안 정책까지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조직 구조에서도 일관성과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좀 보안의 관점에서 좀 짧게 설명드리려고 장표를 하나 추가해 봤는데요. SSO, EMM, 뭐, eDiscovery, 뭐, DLP 등등 이런 많은 보안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이제 이 보안 정책을 전사 오그에 일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어서 각 부문별로 부여된 워크스페이스에 맞춘 보안 정책을 또 별도로 운영해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이렇게 유연하게 변경 가능한 뭐 슬랙을 이제 이미 전 세계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협업의 표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끊임없이 변하고 빠르게 성장을 지속해야 되는 환경에서 슬랙이 가장 효율적인 협업 엔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정 부서만이 아닌 뭐 영업, 서비스, 마케팅, IT 등등 조직 전체에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슬랙을 구성하고 일하는 방식 전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슬랙의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슬랙은 기존 메시징 툴과 다르게 채널 중심으로 구성된 협업이 워크스페이스 단위로 구성이 되고 이를 조직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앞에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채널,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이 전사적인 부분에서 공통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뭐 개별적으로 정해야 되는 룰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개별적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슬랙이 일반적인 협업 툴과 왜 다른가? 어떤 기능들이 있길래 다르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네, 이후에 뭐 데모 영상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슬랙은 채널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채널이라고 하는 건 이제 팀이 특정 주제, 프로젝트 또는 목적별로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저희가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어, 뭐 예약을 하거나 대여를 해서 쓰는 프로젝트 룸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 메신저처럼 그냥 휘발성 뭐 대화만 오가는 게 아니고 파일이나 링크 공유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캔버스나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팀 전체가 꼭 알아야 하는 핵심 정보나 업무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공용 문서랑 업무 트래킹 기능을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플로우를 연동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하고 알림이나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채널은 공개 채널, 비공개 채널, 그리고 이제 외부 협력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트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 커넥트 채널이 좋은 부분은 이게 우리 기업의 보안 정책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 보안 규칙들을 지키면서 외부 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는 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이메일, 그러니까 팀 간 이메일 소통이겠죠. 이메일 사용량이 대략 45% 정도 감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 이 불필요한 오프라인 미팅이 21% 정도 감소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슬랙의 기능들을 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어, 기능을 설명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좋다라고 설명드린다기보다 앞에 우리가 디지털 업무 협업 시대에서 겪고 있는 이 페인 포인트들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관점에서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드리는 기능은 이 AI powered search 아니면 enterprise search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뭐 업무를 시작하거나 뭔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슬랙에서 이 AI 파워 설치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설치를 사용해 검색을 하게 되면 단순히 대화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유됐던 파일 그리고 나아가서 연결되어 있는 외부 앱에서 온 알림 이런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어, 내 이 질문의 맥락에 맞춰 AI 답변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메시지, DM, 파일, 뭐 사람, 채널 이렇게 관련된 검색 결과를 노출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캔버스라는 이제 공동 문서 기능인데요. 어,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뭐 노션 같은 같은 공유 문서 협업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버스에서는 회의록, 체크리스트, 프로젝트 가이드 등 이렇게 팀원 모두가 알아야 될 핵심 정보를 좀 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정리하게 도와주는 공간인데요. 예를 들어 HR은 신규 온보딩 자료를 캔버스에 템플릿화 해놔서 신규 직원이 입사했을 경우 워크플로우를 통해 자동으로 공유를 해준다든지 영업팀은 주간 영업 현황 및 넥스트 액션 정리 같은 것을 미팅 때 클릭 한 번으로 요약을 받아서 논의를 이어간다든지 혹은 이제 서비스 조직에서는 케이스 인입된 케이스 처리 결과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캔버스 AI라고 해서 어, 초안 작성이나 혹은 내가 되게 러프하게 적어놓었던 내용들을 요약해달라고 해도 이제 이렇게 그동안 슬랙 안에서 이뤄졌던 대화나 오갔던 파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딱 보기 좋게 정리해서 공유를 해주는 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AI 기능들을 쓰면서 문서화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여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허들입니다. 어, 사실 지금 이 팀즈 콜과 같이 비슷한 기능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슬랙 허들은 굳이 미리 예약을 해둘 필요도 없고 채팅으로 소통을 하다가 갑자기 이거는 빨리 대화로 푸는 게 빠르겠어라고 하면 그 슬랙 안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옆자리 동료를 부르듯이 그냥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슬랙을 허들을 하면 이제 같은 캔버스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수정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 나갈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비슷한 기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슬랙 허들 노트는 이제 따로 미팅 노트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슬랙 AI가 알아서 허들 안에서 오간 대화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된 후 이 슬랙 허들에
참여했던 모든 인원들에게 그 허들 노츠, 그 요약본을 정리된 캔버스 링크가 공유가 되는 것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들 같은 기능으로 이제 어, 좀 오프라인 회의 같은 물리적인 장벽을 좀 낮추고 이제 AI가 이제 오가는 논의들을 데이터로 남겨서 이제 즉각적인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넥스트 스텝도 짜주고 업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도 아까 어, 설명드렸던 캔버스와 좀 비슷하게 뭐 같이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업무 트래킹 어,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 케이스가 인입됐다면 케이스, 케이스 관리, 경비가 들어왔다면, 경비 신청을 기록하고 있다면, 경비 신청에 대한 기록, 이런,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좀 자동화 관리, 그리고 알림까지 해주는, 어,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먼데이닷컴 같은 그 프로젝트 추적이나 관리하는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슬랙은, 슬랙 안에서 바로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크플로우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반복 업무에 대한 피로도나 시간 소요 이런 부분들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슬랙 워크플로우의 가장 큰 장점은 개발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일반적인 직원들도 AI 워크플로우 빌더를 통해서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이 워크플로우 단계를 클릭 클릭 몇 번만으로 이 플로우를 설정하고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는 결국 시간을 아끼는 걸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랙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기능들을 좀 서머라이즈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어, 내가 며칠 동안 휴가를 갔다 와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놓친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휴가 중에 우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채널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주는 리캡, 캐치업, 그리고 컨버세이션 서머리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도 일정이 여러 개가 좀 빡빡하게 잡혀 있다 보면 제가 놓치는 부분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전까진 놓쳤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야지 했던 것들을 깜빡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슬랙에서는 나중에 확인이나 이런 알림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놓치거나 내가 업무 현황 파악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들을 현저히 줄여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캔버스 AI, 허들노트,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설명 안 드렸죠? 네. 어, 클릭 한 번으로 번역을 해주는 AI 트랜슬레이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랙 방에 내가 편한 언어로 소통을 해도
우리 팀원은 여기서 그냥 어, 죄송합니다. 네, 클릭 한 번으로 내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워크플로우 빌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가장 어, 얘기가 많은, 네, 관심이 많은 부분이실 것 같은데 바로 슬랙봇입니다. 예전에 슬랙봇은 정말 단순하게 알림만 알려주는 알림봇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내 팀원 혹은 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매니저의 역할까지도 뭔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업무를 도와주는 AI 어시스턴트로 그 부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문서 요약이나 어, 알림 이런 것을 넘어서 슬랙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 어, 비정형 데이터와 그리고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세일스포스나 슬랙에 적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이 어, 정말 적게 답변을 내어주고 행동을 해줍니다. 어, 슬랙봇, 지금 새로운 슬랙봇이 없었을 때도 슬랙을 잘 활용을 해왔는데, 슬랙봇이 등장하면서 정말 협업 플랫폼의 기준이 한층 더 높아진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따가 데모 영상에서도 슬랙봇의 활약이 조금 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따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분야별로 전문화된 애플리케이션이나 AI 에이전트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 네, 슬랙을 사용하고 계시면 이제 슬랙 마켓플레이스라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는 뭐 줌, 구글 드라이브, 캘린더, 뭐 아웃룩 뭐 이런 것들 외에 정말 다양한 앱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익스체인지라는 부분이 생겨서 요즘 많이들 활용하시는 클로드, 뭐 제미나이, 챗 GPT 같은 에이전트들을 슬랙 안에서 같이 슬랙봇과 같은 AI 어시스턴트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어, 슬랙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그루브웨어나 다른 협업 툴을 사용하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싶은데 크게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보안 이슈죠. 뭐 우리 사내 비밀이 뭐 밖으로 유출이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리고 이걸 뭐 바닥부터 다 만들려면 돈이랑 시간이 얼마나 들지 하는 이런 부담이 있는데요. 이제 슬랙에서 어,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RTS API랑 MCP 서버를 지원을 함으로써 이제 이제 고객분들이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챗 GPT가 아니더라도 어, 각 기업이 원하는 LLM 모델을 훨씬 더 간편하게 슬랙에 연동을 시켜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후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RTS API랑 MCP 서버를 통해서는 이제 다른 LLM 모델들을
묶인다고 하면 슬랙봇과 같이 어, 기업에서 설정해둔 보안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그리고 그 슬랙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반으로 답변을 주고 분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걱정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웨비나 제목 자체가 슬랙 하나로 변하는 업무 속도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일스포스와 슬랙의 시너지라는 이제 설명이 붙들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아무리 세일스포스에 질 좋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뭐 이런 협업 체계가 좀 덜 잡혀 있거나 이런 슬랙 같은 강력한 협업 툴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데이터 사일로랑 소통 지연으로 인해서 어, 액션과 의사결정이 느려지게 됩니다. 결국 의사결정과 액션들이 느려질수록 우리가 그동안 계속 열심히 쌓고 있는 질 좋은 데이터의 효력이 그만큼 계속 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세일즈포스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 오브 레코드로 자리했다면 이제 슬랙은 세일즈포스에 쌓인 그 좋은 데이터를 연료 삼아 즉각적인 행동과 결정으로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 오브 엔게이지먼트로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일즈포스 제품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서 어, 세일즈포스를 쓰고 계신 고객분들 기준으로 어, 이제 슬랙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동안 이제 영업 부서에서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셨을 텐데 이제 슬랙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영업 기회나 뭐 신규 리드가 등록되는 순간 바로 채널이 자동 생성되거나 실시간으로 알림을 전파해주는 기능들을 통해서 수주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장애나 SLA 위반 경고가 감지되었을 때 이게 지연 없이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담당 인원들을 모아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워밍 채널이라든지 이런 티켓들이 뭐 자동 배분되는 이런 기능들을 실현할 수 있으실 거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잠재 리드가 유입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영업 부서에게 즉시적으로 전파하고 이제 캠페인을 돌렸을 때 반응이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초동 후속 조치 기회가 확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일즈 서비스 마케팅을 넘어서 이제 HR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동안 신규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챙겨야 했던 수동적으로 챙겨야 했던 많은 부분들이 뭐 온보딩 채널로 신규 입소자를 자동 초대해 준다든지 온보딩 자료를 캔버스로 자동으로 공유해 준다든지 이런 많은 효율을 이뤄낼 수 있다고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세일스포스 커스터머 석세스 매트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슬랙과 세일즈포스가 합쳐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 시너지로 인해서 영업 부서는 대략 37%의 질 성사율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 고객 사례 해결 시간도 30% 정도 단축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 의사결정
그리고 부서 간 소통 속도도 30% 이상 향상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데모 화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세일즈 클라우드 환경이랑 슬랙이랑 연동을 해놨을 때 어, 이제 영업 사원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슬랙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이 세일스포스가 이미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 세일스포스 그 섹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리스트 보기 하면 현재 우리 세일스포스 환경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회, 뭐 나한테 할당되어 있는 영업 기회, 혹은 내가 담당하는 어카운트, 내가 진행 중인 사례 등등 세일스포스 상에서 나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는 모든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영업 단계, 밸류 프로포지션, 퀄리피케이션 등등 이렇게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 한반뷰로 해서 볼 수 있는 뷰를 좀 다양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영업 기회를 클릭하면 지금 여기 이 영업 기회에 물려 있는 슬랙 채널 그리고 현재 레코드 세부 정보를 이렇게 오른쪽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팀원들이나 이제 관련 연락처나 이런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업 기회에 대한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회 세부 정보를 조회하고 그리고 관련된 다른 이 어카운트에 관련된 다른 채널들의 리스트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동안 있었던 영업 현황이나 영업 일지 같은 부분들을 AI가 요약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태스크들을 리스트로 관리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이 채널 하나의 채널 안에서 다 사용하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혹은 이 영업 기회에 뭐 도움을 줄 사람이 도움을 좀 받아야 돼서 도움을 요청해서 이 다른 인원이 이 채널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어, 이 영업 기회에 대한 개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정리해둔 캔버스를 공유해서 맥락을 빠르게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랙에서 이런 레코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업데이트가 됐으면 네, 아까 영업 단계를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그 워크플로우가 그 영업 기회가 그 스테이지가 변경된 걸 인지해서 바로 이 채널에 이 스테이지가 변경됐다라고 알림을 주고 이제 세일스포스에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면 네,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세일스포스 시스템 안에서도 이 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좀 더 딥하게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이 세일스 클라우드 그리고 세일스 클라우드와 묶여 있는 슬랙의 모습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서비스 클라우드랑 묶였을 때 이런 케이스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서비스 클라우드 데모 지금 이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과 소싱 업체를 연결하고 관리하는 이제 MRO 산업의 회사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데모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된 케이스는 고객사에서 기존에 구매했던 항목이 이제 단가가 인상돼서 대체품을 소싱 받고 싶다라는 이제 케이스가 등록이 된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서비스 콘솔로 이제 케이스 접수된 게 보면 이에요. 이제 이 담당자의 슬랙 안에 신규 요청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알림이 뜨고 채널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들어온 케이스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되고 이 세일스포스 레코드를 프리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노출이 되고 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요 과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네, 그래서 여기서 대체품 소싱 가능 여부를 알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왔으니 이제 김구매는 이제 대체품을 찾아서 연락을 해야겠죠? 이제 영업 분석이라는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제 실행시킨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소싱 요청 건들을 보여주고 이게 정리되어 있는 캠퍼스 링크도 공유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이 한솔 메탈에서 지금 진행 중인 건을 뭐 단가 인상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바꿈에 이제 제 상사인 겁니다. 상사한테 이렇게 좀 그 스레드를 보내고 이제 이 바꿈의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런 들어온 요청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굳이 요 화면을 돌고 돌아 찾아갈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바로 소통을 이어가고 어, 논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이 계속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김구매는 이 대체품 후보군을 찾아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그 봤을 때 에어텍이라는 업체가 제일 가망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급사가 아니라 새로 등록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승인 요청하는 이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바로 아까 그 박구매 님한테 가서 승인을 하고 하면은 바로 등록이 진행되는 그리고 이, 이 업무 현황을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통합적인 뷰를 기대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앞 영상에 이어서 이제 김 구매는 이 단가 내용을 새로 지금 제공을 하려는 단가 내용을 고객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슬랙봇한테 이 초안을 적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채널에 다듬어서 전달을 해달라고 하면 슬랙봇이 알아서 딱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주고, 그리고 그냥 가격 협상 같은 부분에서도 전에 어떤 사례들이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 슬랙봇이 놀래지 기반으로 조회를 해서 넥스트 스텝을 추천해주는 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슬랙봇이 추천해줬던 이 가격 협상에 대한 이런 피드백 혹은 추천을 기반으로 어, 단가 협상에서 메모했던 내용을 적어서 요거를 이제 그 서비스에서 활용할 놀리지로 등록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에는 이런 내용들이 뭐 오갔었고, 뭐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다음에 또 다음에 다른 담당자가 이 소싱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조회할 수 있게 슬랙에서 이렇게 승인 요청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서비스 콘솔에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AI가 활용할 수 있는 논리지 문서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세일스포스 제품이랑 슬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슬랙에서 가능한 커스텀 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보여드리고 바로 좀 Q&A 혹은 그냥 일반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저희 데이넥스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가 관리나 경비 신청을 세일즈포스 시스템 안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어, 슬랙을 도입하기 전에는 별도로 세일즈포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휴가 신청을 하고 상신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올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좀 존재했는데요. 슬랙에서 아예 이제 휴가 신청 봇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이걸 개발을 해서 이제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자녀 월차, 대체 휴가 뭐 이런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접수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알림이 바로 슬랙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워크플로우 형태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 내용을 기입해서 신청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저희가 연결해둔 세일스포스 상에서의 그 휴가 관리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유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캘린더가 그 저희가 아웃룩도 쓰고 있고 그리고 세일스포스 안에서 일정 관리도 하고 있다 보니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텀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저희 사무실 안에서 그 미팅룸 잡을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전에는 맨날 아웃룩 들어가서 캘린더를 켜고 미팅룸 눌러서 일정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슬랙에서 비어있는 프로젝트 룸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이렇게 내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확인도 가능한 이렇게 기능들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 신청과 비슷한 프로세스인데요. 저희가 경비 신청을 위해서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등록이 되면 슬랙으로 다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이유로 이 비용을 사용했고 비용 구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다 선택을 해서 이제 상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인 저희 상무님도 슬랙 안에서 그 경비 신청 내용 승인 요청이 들어온 걸 더 승인하시거나 반려하시거나 하면 바로 이게 저희 세일스포스상 레코드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 말고도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좀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 슬랙이나 세일즈포스 관련 문의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이 메일 주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도와드린 데이넥스티어 임태환 영업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